안녕하세요. 콩닥콩닥터 정한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염려, 걱정을 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기망하는 잘못된 정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외래에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식사만 잘하면 콜레스테롤 약은 안 먹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매우 자주 받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그 과정에서 식이요법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균형 잡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이 조절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있어 결정적인 수단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 의학적으로 확립된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화지방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며 이를 줄이면 LDL이 감소합니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Controlled Feeding, 트라이얼과 메타 분석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된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맨싱크 등의 연구에서는 포화지방을 1에너지% 줄이면 LDL 콜레스테롤이 약 1.3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후 다양한 연구에서도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 심장협회 AHA와 유럽 심장학회 ESC 가이드라인 역시 포화지방 섭취를 제한하고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이 조절을 하면 LDL이 얼마나 떨어지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환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식단에서 지방 섭취는 총 열량의 약 15에서 20%, 그중 포화지방은 약 7에서 10% 수준으로 섭취되는 것이 권장되며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이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식이 조절을 통해 줄일 수 있는 포화지방의 폭은 대략 35에너지% 정도가 한계입니다. 버터, 치즈, 육류 등을 완전히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영양학적으로도 반드시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를 앞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에 적용해 보면 포화지방을 5에너지% 줄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LDL 감소폭은 대략 6에서 7 인무지DLC일 정도입니다. 여기에 불포화 지방으로 대체하는 효과까지 감안하더라도 실제 임상에서 관찰되는 LDL 감소는 대략 5에서 10mg/dlC를 내외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식이 조절을 매우 잘하셨을 때 기대할 수 있는 LDL 감소의 현실적인 범위는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이요법은 분명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의 크기는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 치료, 특히 스타틴 계열 약물은 LDL을 30에서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고감도 치료에서는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DL이 190mg/dl인 환자에서 식이 조절만으로 5에서 10mg/dl를 낮추는 것과 약물 치료를 통해 70에서 100mg/dl 이상을 낮추는 것은 임상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료 지침에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90mg/dl 이상이거나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ASCVD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약물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라 다수의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과 메타 분석을 통해 심혈관 사건 감소 효과가 입증된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일단 식이 조절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약을 먹겠다는 접근을 선택하십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그 식이 조절의 효과를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이 조절만으로 LDL이
30에서 40mg 니슬릿씩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현재의 의학적 근거와는 거리가 있는 기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식이요법은 치료의 기본이지 대체가 아닙니다. 즉,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보완하고 장기적인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실제로 같은 약을 사용하더라도 식습관이 좋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예후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식이요법만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식이 조절의 진짜 가치는 LDL 수치, 몇 미로그램을 낮추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체중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혈압과 염증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장기적으로 심혈관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식이요법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기반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환자분들께서 가져가셔야 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식이 조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은 경우나 이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라면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건강관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식사, 운동, 약물 치료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균형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들께서도 무엇 하나로 해결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접근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현재 의학이 제시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입니다. 객관적 결과를 토대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하셔서 모두가 미래에 건강하시길 소원해봅니다. 이상 정한샘 내과 의원 정한샘이었습니다.